쉽게 생각하면은 무조건 망해요. 이거 존나 힘들어. 가격이든 영업시간이든 품질이든 서비스든 이거 뭐가 있어야 돼요. 조사를 제대로 안 한다. 이거는 사실 실패의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성공률이 높다고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명쾌하게 분석해 주실 꽉찬 소곱창 대표 김석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겉은 부드럽고 속이 꽉 찬 곱창 같은 남자, 꽉찬 소곱창을 운영하는 김석호라고 하고요. 외식업에서 장사를 한 지는 12년 정도 됐고요. 치킨업부터 시작해서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까지 운이 좋아서 오게 됐는데, 오늘 해드릴 말씀이 있다면 경험에서 우러나온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님 같은 경우 창업 여정에 있어서 실수를 했던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를 좀 같이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많습니다. 10년 넘게 사업하면서 실수 없었겠어요? 아이템 실수, 상권 분석의 실수, 혹은 마케팅을 못한 실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2박 3일 얘기해도 모자라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창업을 희망하는데, 일단 회사보다 좀 편하게 일하고 월에 몇 천만 원씩 받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무조건 망해요. 이거 존나 힘들어. 체력도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다 이겨낼 자신 있고 나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럼 해도 돼. 성공적인 창업을 시작하기 앞서 철저한 시장 조사는 창업이나 사업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장 조사는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만의 차별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성장 가능성을 체크를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안 한다, 이거는 사실 실패의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시장 조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까요? 일단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지역에서의 요구하는 그런 연령층이랑 아예 시장층이 맞질 않아요. 청담동에 있을 법한 그 고급진 카페 있죠. 샹들리에 달리고 이런 거. 근데 이걸 광장시장에 오픈을 한다고, 커피 한 잔에 15,000원에 팔면서 누가 그런 짓을 해야 할 것 같죠? 시간 없습니다. 무조건 혹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창업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상권 도구, 분석 도구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이스 비즈맵이라는 거라든지 오픈업이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권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 상권 내에 경쟁 업체들이 매출을 어느 정도 팔고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발품 팔아야죠.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그 동네를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업체가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유동 인구의 연령층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사실 요건 비추천이긴 한데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거 돈 많이 들어요. 개인 창업자가 하기에는 솔직히 금액이 억소리 납니다. 그러면은 브랜드 선정 시에는 이런 브랜드를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브랜드를 선택을 할 때는 일단 본사가 우리 거 하면 몇 천만 원 지원해 준다, 이런 거 다 개 잡소 집어치우시고 그 브랜드의 대표의 마인드를 좀 봅니다. 그 대표가 가진 마인드가 결국은 그 브랜드가 가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파악을 하셔서 나랑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경쟁 구도 같은 경우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이 경쟁업체가 좀 다르게 내가 좀 성장할 수 있는가, 그 경쟁 구도를 어떻게 해야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전국에서의 닭 소비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닭소비 1등이 닭을 소비한 1등이 사실 관악구예요. 작년도 관악구고 재작년도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의 치킨집이 500개야. 그럼 나는 관악구에 차리면 500대 1의 싸움을 해야 돼. 그렇죠. 이게 차별성이 없으면 되겠냐고. 가격이든 영업시간이든 품질이든 서비스든 이거 뭐가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거기 상권 좋다, 수요가 많다라고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몇백 대 1의 싸움을 해야 돼.
그리고 프랜차이즈 창업 시 창업자분들이 본사의 지원을 과신해서 실수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본사가 뭐는 다 해줄 줄 알아. 근데 사실 본사가 해주는 거는 그 매장의 위치 선정이라든지 뭐 레시피 교육, 마케팅 뭐 요 정도. 뭐 나중에는 거의 뭐 사람도 뽑아달라, 운영도 해달라. 뭐 나중에 물건도 공짜로 달라고 하겠어요. 뭐 근데 그런 프랜차이즈는 없다고.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하기 위해서 점주가 가져야 할 마인드가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본인들조차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을 좀 개발을 하셔야 돼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혹은 매장 내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본인들이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개개인의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점주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레시피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잘못된 부분인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장 대중적인 맛으로 맞췄다. 근데 개개인의 점주가 난 이거 짜네. 싱겁게 먹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의 혀를 믿지 마셔라. 결국 내 입맛에 맞는 음식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그게 떨어져 나가는데 맛있는데 왜 안 먹지? 이렇게 질문이 오거든요. 그럼 맛 없어요. 그렇죠. 재고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유통기한별로 다 항목을 만들어서 신천 제품이 필요한 거는 내가 발품을 좀 팔아서 빠듯하게 발주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냉동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쌓아 놓으셔도 돼요. 유통기한이 기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들 눈대중으로 하시거든요. 다들 뭐 하겠지, 뭐 이 좀 팔겠지, 눈대중으로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직원들이나 사장님부터가 적으셔야 돼요. 냉장고에 보드판 갖다 놓고 적으시고 엑셀에 기입을 하시던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게 매출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발주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전년도 포스기를 보고 매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시든 아니면 지금 환경 자체가 매출이 몰릴 시기다 라고 해서 하시던 효율적으로 적어가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임대료나 운용 비용도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 같은데 관리적인 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매출의 한 8% 정도를 이제 잡으셔야 돼요. 매출의 8%? 네, 그 이하여야지 그 이상이 됐을 시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팔아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운영 비용과 임대료를 포함을 했을 때 15%를 넘지 않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세팅이 됐다면 일단은 임대료와 고정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본 세팅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비 점주님들은 창업을 아직 하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 8%에 대한 거는 그럼 대략적인 예상 매출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될까요?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 베이스로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어요. 한두 개의 매장을 오픈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다 오픈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니멈으로 잡냐 맥시멈으로 매출을 잡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맥시멈으로 잡진 않아요. 적당히 좀 미니멈으로 잡아야 실패를 안 하죠. 혹시 그럼 점주님들이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정확히 내가 팔 브랜드의 객단가, 테이블 수 이런 거를 기반으로 내가 얼마를 팔지를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2,000원짜리 파는 커피집이 3,000만 원 정도 매출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24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세이브가 돼야 되거든요. 8%니까. 근데 덜 얼토당토 않는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월세 혹은 1,000만 원짜리 월세를 가. 그러면 사실 무조건 실패죠. 테이블 회전도 안 되고 객단가가 낮은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공 많이 하신 분들은 자기의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월세가 싸고 좀 잘 나온 가게 그런 가게를 미리 얻어놓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이템을 갖고 내가 거길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자분들은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고 월세 매장을 얻으려고 하지 않나요? 야, 그게 잘못된 거야.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네, 아까 말했잖아. 2,000원짜리 커피를 갖고 뭐 강남역 대로변에 월세 5천만 원짜리를 들어가겠다. 거기 가갖고 뭐 내가 10억 원어치를 팔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어치 10억 원어치 팔아봤어요? 커피 기계가 고장나. 그건 못 팔아.
매장 운영과 직원 관리적인 문제인데 프랜차이즈 창업 시 직원 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은 회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회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회사를 가기 전에 잠깐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거든요. 도망가요. 5분 만에 도망가시는 분도 있어요. 막 까대기를 한다고. 네. 막 물건 온 거 막 정리할 거 아니야. 정리하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겠대. 다녀오셔라. 근데 네. 가요? 그대로 가. 그냥. 아 그대로 집에. 네. 근데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도망을 가다 보면 인가가 부족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매장의 또 매출과 연관이 돼버려요. 네. 사람 관리, 이 직원 관리는 이 프랜차이즈든 뭐 개인 업장이든 그냥 내가 이 사업을 접기 전까지는 늘 따라다니는 고민거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계속 안 구해준다고 해서 뭐 사업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조금 사람이 안 구해줘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좀 있을까요? 최대한 사람을 덜 쓸 수 있게 좀 동선을 잘 만들어야 돼요. 메뉴가 많은 것보다는 네네. 메뉴의 종류보다는 하나하나의 메뉴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백 선생님도 얘기하잖아. 하나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른 얘기지만 매출 관리와 비용 통제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본사가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하지만 개인 창업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일단 이 레시피 자체가 매뉴얼화가 안 돼 있어요. 매뉴얼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고기를 주더라도 정확한 그람수가 아닌 눈대중으로 주기 시작하게 되면 네네.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경험을 쌓지 않고 나서 이제 창업하시는 경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창업자분들이 운영 경험을 쌓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유사 업종에 가서 무조건 일해보셔야 돼요.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도 중요하고 뭐 길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 1년 정도. 1년 정도는 일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천지 차이. 오늘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에 대해서 흔히 저지른 치밀 실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 줄로 정도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좀 요약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이 긴 거를 세 줄로 해요? 간단하게. 뭔 얘기한지도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뭐 매번 얘기를 하지만 마인드 세팅입니다. 마인드 세팅.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네. 자기 마인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접고 나가셔야죠. 네. 시작을 하지 마셔라. 최대한 된다라는 긍정적 세팅과 두 번째는 어차피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여기 가든 다 경쟁이에요. 경쟁이 심하다. 나 혼자만 장사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이 안 살 거예요 거기. 내 고객이 없을 거예요. 네네. 그럼 나 혼자 장사하려면 거기 가야죠. 그래서 경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옆집에 있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경쟁을 받아들이셔서 그 경쟁 업체와 내가 어떻게 싸울 건지를 전략을 세우셔야지 피하면 이거 어디 갈 데 없어요 이 대한민국. 그렇죠. 세 번째는 운영에 대한 것도 무조건 기입을 해서 적고 확실하게 가셔야 되고 이 매장 창업을 하기 전에도 발품을 파셔서 몸으로 때우셔야 돼요. 또한 창업 이후에도 6개월은 내가 내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장이 모든 걸 알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김석호 대표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어떻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되게 긴장됐어요. 너무 긴장이 돼서 막 다리가 발발발발 떨렸어요. 점주님들한테 이제 당부드릴 말씀은 늘 뭐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영세, 신생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도 많이 쓰고 최대한 처음에는 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본인들 자체가. 모든 프랜차이즈는 도와주는 것 뿐이지 네. 점주님들 자체가 노력을 안 하시면 그 어떤 매장도 어디 가서든 성공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창업자분들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